안녕하세요. 아농구TV 이승훈 작가입니다. 오늘은 갈 길이 되게 멉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영에서 탐내는 40대 꿀피부, 자, 안원구 총장님하고요. 자, 김포주 윤발, 김포 유덕화,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소개한 이유는 두 분도 뭐 잘 아실 거고 우리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더 탐사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네.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관을 갖다 20명이 넘게 지금 야.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 압수수색 규모로도 꽤 크게 한 건데 지금 그 압수수색하는 그런 목록들을 보면 지금 그 보도에 대해서 네네. 나오고 있네요. 이건 굿모닝 그 춘청의 보도인데 압수수색 규모가 삼성 등 대기업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뭐 저거는 2개를 들고 왔대요. 박스는. 박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압수수색할 게 없어요. 내용도 보니까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데 네. 사람을 저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위압 그 실력 행사를 하는 것처럼 예. 네네. 그렇게 했고 저거는 명백하게 언론을 좀 그 겁을 주기 위한 예.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 20명이 나갈 게 뭐 있습니까? 한 명만 보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저 확보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 네. 중에서 압수수색 목록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압수수색 목록 사진을 보면 전부 디지털 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안홍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에는 어떤 물건, 뭐 무슨 증거, 무슨 물품 네. 이런 게 없어요. 네, 서류가 없어요. 그냥 USB 저 하나만 보여주세요. 들어가서 네. 그냥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뭐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다음 거 좀 크게 예. 좀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 목록표. 예. 아까 뭐요? 목록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네, 목록표 자꾸 이러면 그거죠, 그거. 그렇지, 예. 그렇지. 방금 전 거. 방금 전 거. 아이고. 자꾸 이러면 압수수색한다.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게 관련된 키워드예요.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검색할 네네. 때 그렇죠. 검색어죠, 검색어. 이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관련돼 있는 거를 다운받아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은 방송이 어떤 방송이랑 연관돼서 이런 키워드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관련 장소, 관련자, 자, 방송 제목.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보통 그 TV조선 같은데 저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USB 딱 주면서 이거 좀 받아주세요. 네네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모든 자료는 사실 전부 다 USB에 그렇죠. 컴퓨터에 있죠. 옛날처럼 서류를 쌓아놓고 있지는 네.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거를 가지고 가는데 20명이나 와서 그야말로 실력 행사하듯이 시위하듯이 예. 그래서 너 이 공권력이 이렇게 들어왔어 겁나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정말 저거는 아마 요즘 보기 드문 그런 형태로 지금 들어왔다. 그리고 판사님도 이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게 예, 앞에 사진 보세요. 아까 보여주신 거 예. 보시면 앞으로 더 가보시면 압수수색 그 목록의 그 목록 앞부분에 있는 구체성을 이렇게 예, 딱 맞습니다. 지적합니다. 예. 네. 저도 압수수색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경험자로서. 경험자는 저도 내용을 잘 알죠. 예, 이겁니다. 부분요. 예. 압수할 물건에 대해서 저기 보세요. 범죄 사실에 관련된 이런 거 싹 지워버리잖아요. 아하.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가 CD, USB, SD, 외장하드, 스토리지 등 정보가 저장해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저거를 판사가 고쳐준 거야. 직접 써준 거잖아요. 이게. 써준 거야. 더 못 고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외장하드 같은 거 갖고 가지 마라. CD, USB, SD 카드 갖고 가지 마라. 이제 저걸 핑계로 그동안 언론사에 가지고 있던 하드를 다 가져가 버리면 예.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판사가 저렇게 딱 구체화시켜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딱 준 거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원격지에 있는 서버, 텔레그램 클라우드, 메일 등에서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소지하는 경우 접근 가능한 계정이 연동된 네트워크 기기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늘 그것도 통한 접속으로. 그거를 통한 접속으로 다운로드한 것만 갖고 가라. 아하, 원본은 말고 그러니까 다운로드 전부 전자정보만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컴퓨터를 좀 만질 줄 아는 한 사람이 가도 충분하고 네네. 당연하죠. 네.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한 명. 그래서 딱 2명 보내면 딱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 10배를 보내는 거야. 20여 명이 들어간 거니까요, 경찰들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또 할 사람이 없고 또 아까 잠깐 내가 그 열린 공감에서 하는 그 방송을 잠깐 보니까 예. 완전히 해프닝도 그런 해프닝이 없더라. 맵북을 쓰는데 예. 이 맵북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맞아요. 맥북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못해. 몰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최영민 PD가 그거를 도와줬대. 오히려 협조를 다 해줬다는 아니 거예요. 그럴 거면은 왜 지가 들어가? 그러니까요. 맥북 킬지도 모르는 애가 그냥 USB 들으면서 여기다가 이 목록에 대한 것들 다 다운 주십시오. 네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네도 숨기는 거 있으면 나중에 그것은 구속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래 그 압수수색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저런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면 맞습니다.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이 뭐 증거를 숨기거나 이런 의도가 있을 때, 인멸하거나. 네. 예. 그럴 때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지금 그 동안에 가서 다 조사를 다 잘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또 새로운 뭐 증빙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위압감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또 것이 탐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그렇죠. 뭔가 이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이제 기소 지금 이제 주로 보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지난 대선 때 네네. 대선 때 열린 공감에서 줄리 관련 보도를 예,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 보도를 했는데 대한 그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문제를 그 문제 삼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 저기 나오네요. 시대의 그 명언이죠. 내가 정권 잡으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예. 열린 공감 TV 거기는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경찰이나 경찰이요. 검찰이 알아서 입건한다. 네. 그 맞네요. 상당히 그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딱 예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장님 예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경찰국장 김순호 집어넣고 제일 먼저 한 게 수사 대장 바꾼 거야. 그래놓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6건인가 김건희 관련된 게 불송치 됐어. 그러니까요. 막 다 불송치 뭐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찰을 왜 장악하려고 했는지를 너무 투명하게 보여줘. 이 성의 없는 놈들. 상당히 아니, 솔직해 진짜.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기다리고 들어가도 되잖아. 예. 김순호가 쫓겨날 것 같은 거야. 내가 아. 보기에. 김순호 같은 뿌락치를 갖다 얹어놔야 그 뿌락치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제압을 갖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뿌락치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지면서 얘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빨리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얼마나 투명해.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으로 따지면은 그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6개월이면 9월 15일인가 9월 19일인가요? 예. 9월 9일 그 6개월이면 9월 9일이 되나요? 우리 예. 선거 언제 있었죠? 이번에 이번에 5월 대선은 5월 19일에 지역 지방선거. 지방선 지선이요. 6월 아니었나요? 대선 지선. 지선 다 그러니까 같이 다 연결되나요? 대선은 그 3월이고요. 3월에 있었고 야, 시간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9월 하여튼 9월 10일인가 9월 9일인가 이때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한 네. 9월 9일이 이제 그 공소시효 마감인데 올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을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소를 하려는 의도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소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저렇게 압수수색 무리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소를 하기 위해서 증빙을 잡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 그 우리 열린 더 탐사에서 늘 한 이야기를 보면 이 내용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실제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사들은 그렇죠. 항상 있는 그대로 그럼 다 보도 안 합니다. 언론사들은 그 보도에 그쪽에서 나오는 걸 보고 항상 보도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별도로 또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소를 했는데 네네. 그 뒤에 새로운 것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자기들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전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엄청나게 높다. 그렇게 봐요. 저는 이 부분에 얹어서 아까 그 압수 목록 다시 한 번만 좀 크게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청장님이 아주 예리하게 그 보셨는데 실제로 방송과 관련돼 있는 것만 가져가려고 쟤네들이 저렇게 무리해서 20명이나 들어가서 하지 않았어요. 좀 크게 좀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면은 저 사람 이름 중에요. 네네. 양재택, 뭐 이재명, 뭐 이런 사람 이름들이 다 예, 다 보이잖아요. 써있네요. 안혜욱 저렇게 보이죠. 네. 웨이터 저렇게 보이죠. 웨이터 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웨이터는 단지 제보자인 거예요. 그런데 저 웨이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있지 저기서
진짜 웃긴 게 저 웨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보자가 내용이 저장돼 있다는 걸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죠. 그걸 어떤 새끼가 얘기해 줬을까? 그러니까요. 어떤 새끼일까? 근데 열린공감 전 대표도 같이 수색했지. 네네네네. 그러면 어떤 새끼일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목록이 제보자들 캐려고 한 거라고 봐. 제보자 이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야. 네네네. 그리고 그 제보자의 신원을 알고 싶은 거야. 김건희는 알지만 그래도 걔가 어디에 있었고 뭘 통해서 만났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압수수색도 없이 김건희가 다 불러줘봐. 경찰이 명구스럽잖아. 그렇죠.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특히 제보자들을 압박을 해서 제보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뭐 좀 심적으로 좀 약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살기가 좀 힘들고 이런 제보자들이 있으면 그럴 거 아니야. 1억 줄 테니까 너 원하는 대로 얘기해. 그렇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죠. 하고도 남죠. 그렇게까지는 뭐 우리가 너무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제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용기를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제보자들은 언론사의 생명이 뭐냐면은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론사의 제보자들을 밝혀지면은 누가 거기다 제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사들은 생명처럼 생각하는 게 제보자들 보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제보자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다는 거는 이 언론사를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이 상당히 그 예리하다고 보는 게 저런 제보자들을 지금 하면은 그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소환해가지고 또 조사를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고 방송이 안 된 게 저는 너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자료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더 탐사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 탐사가 다 그 보도를 하기 전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좀 검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체 검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좀 정확하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는 스스로 이거를 좀 검증 자체에서 좀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라도 드러났어. 그러면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게 핵심적으로 그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주 검증 안 된 부분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가지고 만약 이쪽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지금 이 압수수색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판이 벌어질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특히 가져간 자료들을 보면은 방중술처럼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방중술 저런 걸 왜 가져가냐?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런 키워드를 넣어서 가져간 이유는 재판에서 제보자가 증인이 되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사적인 영역의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증언할 때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게 알려져 나오면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영부인인데 영부인한테 실제로 저게 재판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재판으로 끌고 가기가 자기들 자체도 사실 상당히 끌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열린 공감이 총 죽이고 싶도록 믿겠죠. 그러나 재판에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붙었을 때 저게 다 정말 예상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다시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중술 하나만으로도 재판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진짜 방중술이라고 썼으니까 뭔가 술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누가 술이라고 오해하냐? 아니 혹시나 보신 분들 중에 근데 이게 야한 거라서 제가 차마 입에 자꾸 올리지 못하지만 그런 거니까 이게 재판 과정에서 참 얼마나 볼만하겠습니까 이 얘기로.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뭐 출장 안마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미지의 훼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진행을 못 시키고 그냥 중도에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소나 이런 걸 취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우야무야 되니까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최영민 감독 같은 경우도 그걸 의심하더라고. 지금 제보자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특히 저게
사실은 방송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됐다라고 하면서 마치 일부 언론에서는 그 김건희 그 씨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그런 인격 모독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폭로가 됐을 것 같지만 그런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었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정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방송용으로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안 한 것들이 사실 네네. 많잖아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안혜욱 씨인가요? 예. 네네. 안혜욱 선생 이야기만 들어도 예. 그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3번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중에 뭐 11번 만났다. 그게 이제 서초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했다는 뭐 40장짜리 예. 그게 네네. 있었잖아요. 그 속에는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 못할 이야기도 있을 있었던 거예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 재판에 갔어. 예. 그런 자료들이 이제 다 이제 노출이 되고 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기소를 하고 명예훼손인데 아이다를 따지게 되면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벌려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경찰도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얼마만큼 적나라한 건지를 알고 싶은 거야. 김건희는. 그걸 알아야 대응을 하죠. 아, 야 여기까지 나 죽어도 못해. 그치. 그러면 어허. 오히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예, 있는 예, 그런 상황이 그러네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 뇌피셜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압수수색까지 갔는가. 이게 안혜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건드린 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혜욱 그 전 대표가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한 그 일종의 비망록을 다 제출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제출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보고가 안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봐요. 이게 보고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경찰이 수사 내용을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합리적인 의혹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뇌피셜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까지 있다는 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굳이 저걸 압수수색을 저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방중술, 출장 안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왜 이런 거에만 꽂혀 계세요? 아니 꽂혀 있는 아니 게 지금 아니라 저 저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압수수색 목록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아, 그건 너무 나는 웃기다. 방송을 다 봤어. 네. 더 탐사 방송을 다 봤는데 출장 안마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 그렇죠. 그건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런 게 저렇게 돼 있다는 건 이게 뭘까 이거야. 이게 뭘까. 그리고 불임도 있어 불임.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 참 이게 기가 차가지고 기가 차서 그런 거예요. 웃음이 근데 나왔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건 이걸 예.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이 어떤 내용까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진짜 이 경찰이 이런 걸 보면 검찰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정무적인 감각이요? 정무 감각이 네. 사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 동안에 뭐 어쨌거나 시끄러웠지만 그냥 조용하게 넘어왔잖아요. 네. 그럼 덮여 가던 찰나에 이걸 다시 지금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새로 불씨를 그냥 새롭게 하력을 태우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 저걸 보면 있잖아. 뭐가 그렇게 그 위크 포인트인지 김건희가 정말 괴로워하는 게 뭔지 봐. 양재택 사무실 친절한 건희 네. 김건희 제자 양재택 전 비서 저건 다 묶으면 방송 한 방송에 나왔던 얘기야. 저거 솔직히 저거 그 김건희의 전 제자가 네. 양재택 사무실을 근무하다가 본 것들을 증언했던 그 방송 한 분량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김건희 그 씨는. 편이 너무 불편했구나. 또. 양재택과 어느 정도까지 스킨십을 했냐 네. 이런 게 들어가 있을까봐 그렇죠. 너무 불편한 거야. 그걸 가져와라. 이제 내가 좀 봐야겠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저는 그렇게 이제 내가 봐야겠다고. 내가 봐야겠다. 이 작가가 봐야 되겠다. 예, 내가 봐야겠다. 예. 저거 혼잣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독백, 방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서초 경찰서에서 예. 이번에 쳐들어간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소위. 그럼 약간 좀 다르지 않나요? 그 또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아마 그 사건은 전번에 안혜욱 씨를 소환한 네. 곳도 서초경찰서.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거기가 라마단 르네상스가 서초경찰서 소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던 장소이기도 하고 예. 볼케이노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아크로비스타가 있잖아요. 서초경찰서 관할이잖아요. 피해자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사람. 그 피해자의 해당 지역이 서초경찰서고.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서초경찰서가 상당히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헌신적이었어요. 보면은 그 앞에서 시위 있고 그럴 때도 초반에 굉장히 그 좀 마찰을까지 자처하면서 서초경찰서가 좀 서울의 소리나 이런 쪽들을 갖다가 막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그런 그 언론의 그 어떤 여론들이 나빠지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적정한 선에서 이제 네. 유지를 시켰잖아요. 네. 즉 그런 것들을 보면 서초경찰서가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서초 경찰서도 그 경찰대학 출신은 아닐 거고 그렇겠죠. 비경찰대학일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은 뭐 쭉 지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저기서 뭐가 떨어지면 덕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압수수색하는 내용과 그 네네네. 방식만 봐도 네. 아 이거는 뭐를 목적으로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기에 그 목록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저는 앞으로보다는 솔직히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요, 사실? 지금 있잖아요. 저는 너무 언론사 분노한 게 네. 너무 분노한 게 이 더 탐사는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고 언론사라고 고지하면서 실제로 취재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나? 아마 그건 처음일 거예요. 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있었어도 안 되고요. 네. 그렇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가지고 재판 3심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심까지 가가지고 무죄 나왔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인은 그 비판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허용돼야 된다. 그리고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은 특히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네.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 그 신천지가 있어서 신천지와 일정한 이거 갑자기 이게 예. 툭 튀어나왔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저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죠.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게 무슨 명예훼손이냐. 그럼 그렇죠, 병에 그렇죠. 걸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무죄 나온 거예요. 예, 저게. 예, 예.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더 탐사가 하고 있는 일 가지고 특히나 공인이 된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공인인 윤석열의 부인이 당연히 공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더군다나 공동정부냐 이렇게까지 의심이 되면서 집무실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고 의혹들이 있으면 그게 밝혀져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명예훼손으로 그 벌하기 시작하면은 취재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압수수색을 때린다? 이건 이전에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건들을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게 채널A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네네네. 채널A는 강요죄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TV조선 같은 경우는 절도죄예요. 네, 절도였죠 그 당시에. 저거 보세요. 들키는 강요 거. 채널A. 그때 저거죠 이철 씨인가요? 예.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유시민 장관에 대한 그 뭐 거짓 증언 거짓 증언을 해라고 네. 강요한 그게 강요 미수고. 네.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저거 채널A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다 기자들이 막아가지고 그렇죠. 못 네. 들어가서 나중에 USB 주면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끝났잖아. 그래서 네. 강요 미수죄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조선일보는 절도야. 그때 조선일보. 그때 그저 드루킹 사건 때 예. 그때죠. 예. 그 산채에 가가지고 드루킹과 관련돼 있는 정보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그때는 USB를 훔쳐왔어요. 무단 네, 침입해가지고 네. 그 했는 거잖아요. 네. 자 무단 주거 침입도 그건 문제야. 그렇죠. 그렇지. 근데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들고 나왔어. 그렇죠. 절도죄잖아. 네. 근데 기자들 반발에 저 압수수색이 무산됐어요. 근데 더 탐사는 저렇게 끝까지 그게 하는 아닌데. 걸 보면은 네. 완전히 좀 언론사 차별을 두고 지금 하는 거네. 그렇죠. 지금- 언론사의 차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요. 어떤 신문에서는 의혹 제기한 유튜버라고 했어요. 야, 그건 좀, 야, 진짜 니들은 유튜버랑 얼마나 차별이 있길래 야. 일개 유튜버라 이거지. 일개 유튜브는 야, 일국의 안 유튜버다. 하고 일국의 유튜버. 네. 유튜버 이렇게 무서워할 줄은 몰랐네요. 네. 저희 정부에서 이렇게 압수수색할 정도. 야, 이거는 조금 폄하하는 발언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이런 압수수색 이후에 더 탐사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진영에서 그래도 가장 큰 언론 중 하나인데.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그 열린 예, 예. 시민 언론 더 탐사에 이제 예. 제가 그 탐사를 좀 어떤 식으로 인발부를 해서 지금 돕기로 제가 결정을 네네.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서 쭉 이야기를 전부 들어보고 이제 더 탐사를 포함한 우리 진보 언론, 진보 유튜버 또 진보 언론들이 지금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네, 네. 전체가 이제 하나 다 합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가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저도 거기에 같이 이제 동참해서 좀 저도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어제 한참 나누고 왔어요. 근데 그리고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이거 어제 내가 갔다 왔으니까 압수수색 된 거 아닌가. 오늘 처음엔 보니까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도청장치를 해놓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사실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도청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언론사를 도청해놓고 있다. 꽤 의심이 갑니다. 오, 야. 아니 거기 별내 스튜디오를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정천수가 네. 만들었잖아요. 나는 진짜 의심스러워요 지금. 형님 편집 원하면 편집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편집까지 예. 그냥 의혹이에요 의혹. 의혹. 예, 예. 의혹이야. 저는 사실 제가 그 동안에 더 탐사 열린 공감 TV 때부터 이 탄생부터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쭉 내용을 알고 예. 이제 그 동안에 뭐 보도에 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내가 준 바도 있고 그랬는데 어제 가서 이제 그 안에 내부 사정을 내가 쭉 듣고 오니까 지금 이게 더 탐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있거든요.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민주 진영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발로 뛰면서 하는 그런 언론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언론사를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런 지금 근데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전 대표가 예. 이 아마 지금 밖에서 계속 지금 총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사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사입니다. 지금도 이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좀 내가 또 이렇게 파헤치는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고 제대로 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그 점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청장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허위 사실로 자꾸 이렇게 밖에서 흔드는 그런 전 대표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허위인지를 네. 이제 그야말로 날카롭게 여러 가지 그 세법과 이런 것에 그 능하시니까, 예. 능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논란들이 사라질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내보이면서 솔직히 저는 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냐면 구 열린공감 TV하고 시민 언론 더 탐사하고 두 개의 그 문제가 됐던 사건 이래로의 그 내용을 쫙 비교해 보세요. 한쪽은 언론사인 더 탐사 그것도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계속 음해하는 방송만 하고 있지 거기서 취재를 해가지고 새롭게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그런 영상을 몇 개나 올렸는지 보시고 반대로 더 탐사 측에서는 어떤 영상들을 주로 올리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렇죠. 압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가서도 이제 제가 더 탐사 측에 제가 그 조언을 해드린 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예. 이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김성수 평론가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많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그 엉망으로 지금 이 정부를 운영할 줄은 정말 이 정도까지는 상상 그렇죠. 상상도 못할 못했죠. 줄은 알았지만 예.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일 천명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더 탐사인데 그거 하기도 바쁜데 자꾸 그 전 대표하고의 그런 갈등 관계를 밖으로 비치면서 예.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못 나가는 지금 그런 역할이 하고 돼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또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게 지금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의심하는 그런 네. 그거는 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합리적인 그럴 수밖에 의심이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가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하고 좀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내용들을 들어가서 파악을 해서 우리 그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뭐 가서 그 객관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 볼 거니까 네. 그리고 저분들은 보도나 이런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분들은 그런데 시간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진보 유튜브 연대라고 하는 그런 연대체가 느슨한 연대체가 있어요. 이 연대체에서는 오늘 이 더 탐사에 대한 그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고요. 네.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더 탐사의 언론 탄압 이 피해에 대해서 분노하고 같이 싸우지 않는 곳은 진보 채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네들끼리 집에서 싸웠어. 네. 형제끼리 싸워. 그런데 밖에서 도둑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둑놈과 같이 싸워야지. 네, 그럼요. 네. 근데 도둑놈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 저 지분이 형이 더 많으니까 나는 저 형 욕심 많은 사람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 그게 그러면 안 가족입니까? 되죠. 그럼요. 그게 가족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함께 맞서서 언론 탄압에 함께 싸우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진보 채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진보 유튜브 연대에서 성명서 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그런 일들도 할 거고요. 서초경찰서 항의 방문하는 거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 김성수 TV처럼 이렇게 그 좀 구독자가 막 20만에 육박하는 네. 이런 언론들이 다 모이는 거죠. 예. 그럼 그 상당한 파워가 되겠는데요. 그 열린 더 탐사에도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그럼요. 3만에 가깝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왜 웃으시죠? 3만에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왜 웃긴 사실은 얘기입니까? 저보다 규모가 더 큰 TV들은 잘 안 모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혼자들이 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그렇죠. 그럴 좀 수도 따져야 있죠.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잘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는 작아 보이는 채널들이 진보 유튜브 연대에 있지만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채널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채널들이 우리 안홍구 TV도 작지만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전선을 갖다 확 강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좀 걱정되는 거 아니야? 예. 집에 압수수색 들어오면 그래서 자 이거 여기서 밟히면 안 돼. 여보 지금 이사가 있어. 난 원룸에서 살고 있을게 일단. 저는 먼저 사인을 보냈습니다. 우리 와이프에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또 이 얘기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그 팬카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이것도 살다 이런 경우는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사실. 근데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청와대 이게 비치인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비밀 아니에요? 대통령실 일정은 대통령 비서실도 몰라요. 그 경호실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엄청난 거죠 진짜. 이거를 누가 그거를 미리 알려줬냐는 게 이거는 알고 나면 이 그 보안 문제 국가 보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대통령 일정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미리 거기 가서 뭐 위해를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당연하죠. 그 혹시 그 저기 공지사항 좀 보여주세요. 아니 이게 영화 더 헌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일정이 알려진다고 해서 그 뭐 대수야 이런 또 그 어르신들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더 헌트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헌트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독림이라고 하는 자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간첩이 된 줄 아세요? 일정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일정을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살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예전에 그 버마 아웅산 그때도 왜 그런 그게 바로 헌트의 주 내용인데 네. 그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간첩인 거야. 그게 그래서 간첩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여기서 경호처에서 어떤 인간이 비치인가가 있는데 이거를 저렇게 빼돌려서 공지사항 특정한 누구한테 알려줬다. 얘도 간첩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2시까지 시간까지 딱 정리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충격이죠.
근데 그것도 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 팬카페에서 그것도 김건희 씨 팬카페, 윤석열 팬카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나라 꼬라지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칭하지 말고 김건희 윤석열 정부 이렇게 정부 맞아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정부. 공동정부. 공동정부네요, 진짜. 열건이 정부. 열건이. 열건이 정부. 이렇게 아니,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를 김건희 바꿔야 씨 돼요? 앞에를 건의열 정부. 건열 정부라. 건열 정부. 요거는 뭐 건열 좋은 거 정부.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희열 정부. 예, 희열 야, 정부. 그것도 괜찮네. 저그 희열 희열 정부. 강하시잖아요. 그 예. 표절 정부 뭐 이렇게. 아니 처음에 오셨을 때도 희열 계속 그러셔가지고 예. 예. 희열 정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 공지사항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몰랐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무섭네요.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12시 방문입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방문입니다라는 이야기는 가는 사람 쪽에서 준 거죠. 준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오는 사람한테 방문입니다 이러지는 않죠. 그러다면 오신답니다 이러죠. 오신답니다 하든지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주체가 어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방문입니다는 받은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누출한 내용이 딱 보여져요. 그거를 복붙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8월 26일 금 12시 방문 여기까지를 복붙한 거예요. 그렇죠. 다 붙인 거고. 그리고 공지합니다와 입니다 많은 참석 네. 홍보 부탁드립니다는 이 사람이 붙인 쓴 거고. 거고. 그러니까 홍보를 부탁한다. 12시에 방문하는 걸 홍보를 부탁한다. 그건 저거는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밀 사항을 홍보를 한다는 그러니까 저게 일도 모르는 무슨 이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했을 거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경호처 안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 있을 때 저런 게 벌어지느냐? 우익 유튜버들이 들어갔을 때죠. 저는 그 경호처에서 절대 저래 나가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경호처라는 곳은 저는 뭐 경호실은 근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경호원들은 좀 만나서 얘기도 많이 아시니까. 해봤죠. 예. 근데 저 사람들은 정말 보안은 철저하게 철저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의 그 생명처럼 생각하는 자기 사람들이기 그리고 때문에 자존심이죠. 예, 그리고 저 보안이. 사람들 절대 어디 가는데 홍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홍보하면 자기네 일만 자기 말하지. 자기 죽는데. 자기 죽어요. 예. 그러니까 저거를 했다는 건 저는 저 나간 것은 그럼 비서실도 모를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호실도 아닐 거고. 어허. 그럼 누구냐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일정을 그러면 또 안에 희열의 그 힘. 야. 그런 못 이기지. 그런 못 그래서 이기지. 저거를 그랬던 거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예. 진짜. 저 이런 거 압수수색 안 됩니까? 이런 거 조사하려면? 압수수색 해야지.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아니 뭐 우리 할수 이거는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진짜 비밀 누설이고 그렇죠.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게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예훼손도 압수수색 당하는데 이 정도는 뭐 압수수색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압수수색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 아니 그래서 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특히나 그 국가 원수에 대한 아무런 그런 그 보호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이건 이러다가는 진짜 누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헌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이 위기에 빠져도 대통령 사저에 헬기가 내릴 수가 없어. 그렇죠. 거기 내릴 장소가 없죠. 거기에. 예.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뭐 그런 느낌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꿈에서. 예. 대충 사람들은 다 네. 그렇게는 생각해. 저기 옥상이 좁아 보이는데 저기 헬기가 과연 아이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눈대중이라고 하죠. 눈대중. 누구나 예. 다 했을 거야.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기자들은 못 한다는 거야. 아니 진짜 웃기잖아요. 대통령이 헬기가 떠가지고 오는 것을 뭐 피해도 많이 끼치고 소음 때문에 주변에 이웃에 불편을 끼치고 의전 때문에 수해 복구를 제대로 못할까봐 내가 오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이라면은 제일 먼저 할 게 헬기가 거기 올 때가 있나? 이러면서 가서 주변을 확인해 보는 게 기자 정신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근데 다들 그것만 받아줬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기레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이 대정부 질의라는 과정에서 도면 딱 보여주면서 국회의원이 이거 정부에서 그 규격하고 있는 가로 세로 22m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대통령 전용 헬기가 내리지 못하는데 헬기를 검토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랬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적 없는데요. 헬기 검토한 적 없는데요. 이러면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러니까요. 거짓말한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청와대 전에 있을 때는 청와대 그 헬기장이 있었죠. 상당히 큽니다. 그럼요. 축구장 정도 되는 크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 안에 제법 넓은 헬기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뜰 때는 헬기 하나만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 대통령 헬기가 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 하나만 격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분마음을 맞아. 그래서 위장을 합니다. 다른 헬기하고 같이. 뜹니다. 그래서 꼭 두 개가 같이 뜨거든요. 그렇게 뜨는데 한 개만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예. 그러네.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 또 많이 봤고요. 그래서 차량도 그렇잖아요. 차량도 네. 대통령 차량 경호 차량이 이동할 때 보면 대통령 차가 어디에 탔는지를 지금 모르죠. 모르게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그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그러니까 헬기가 유사시에 내릴 수 없는 집에서 대통령은 자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동선은 다 투명하게 노출돼 있고 그렇죠. 어디서 밤늦게까지 술을 막 먹고 있고 이러니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맞아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일이 터진다면. 이정재가 네. 헌트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좀 보세요 제발. 자기가 정말 혐오하는 인간이지만 네. 나라가 전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VIP가 그렇게 되면 전쟁에 빠질 가능성이 그럼요. 왜 없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니까요. 저희는. 진짜. 아니 나는 정말 싫어하지만 네. 그래도 나라를 걱정한다면 대통령은 저렇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내가 정말 싫어해도. 예. 그래서 대통령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끔 그렇죠. 모든 조치,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대통령 실의 사람도 없고 경호처도 안 그렇다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 경호실 다 그만둬야 되고 실제로 저걸 가지고 기사를 제대로 못 쓰는 놈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요. 나라 생각은 1도 없는 거야. 대통령을 보호할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개인의 그 우리가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비상이 발생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아주 정말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최대한 그 지켜야 안전이 되는 거죠. 보호가 돼야 보호해줘야죠.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근데 그 무슨 경호도 문제지만 예. 그 주치의도 그 사실은 건강도 만약에 꼭 무슨 위해를 가해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뭐 아파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잘못되더라도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주치의를 성형외과 의사를 주치의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지금 그러니까요. 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건전하게 제대로 이 정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매뉴얼이라고 그동안에 쭉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모만 봐도 성형외과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심혈관 관계의 질환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질환, 예. 이런 것들을 그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의가 주치의를 봐야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가 물론 알긴 알겠지. 근데 심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정말 제대로 처리를 갖다 할 수 있겠어요? 비상시에 빨리 그걸 파악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겠지. 떨어지죠. 전문인보다. 그 대통령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또 대통령 역시 희열 정부니까. 그러니까 안 그렇다면 대통령이 야 진짜. 갑자기 노래 부르고 싶었어. 나 노래. 슬퍼. 그럼 주치의를 둘 둬야 되나? 주치의가 둘이어야 되는데 사실 둘을 못 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더 중요한 사람이 자문이 19명 중에 1명이라고 했는데 지는 주치의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럼 뭐 신고라든가 그 주치의를 갖다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들은 게 그 지금 그 간저가 지금 예. 외교부 장관 간사로 했죠. 갔잖아요. 예. 거기를 지금 이제 청와대는 전부 다 경찰을 101단이 지금 지키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군인들로 대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군인들로요. 이거는 거의 뭐 무슨 옛날 그래 군인이 그 전날 경호처장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예. 자기하고 뭐 학교 선후배인가 예 맞아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나는 가족 뭐 옛날에
그 가족 비즈니스라고 한번 이야기 패밀리 비즈니스 예. 하더니 예. 진짜 모든 사람들 자기하고 관련되는 뭐 학연, 혈연, 지연 그동안에 가장 그 금기시하던 일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수방사에서 하네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지금 저것도 예.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수방사 5호 경비단에서 경비를 한다는데 예. 근데 군인은요 민간인과 부딪히는 접점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군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보호를 거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건 경호를 한다는 거는 일단 누구를 더 많이 만나게 되냐면 우리나라 국민, 민간인을 더 많이 만나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럼 민간인한테 군인이 총을 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면 네.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민간인을 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군인이. 그거 자체가 반란이야. 그러니까. 군인은. 와. 쿠데타야. 그렇잖아요. 국군의 주인은 대통령이 네. 아니에요. 통수권을 위임받았을 뿐이지 국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쏴제낀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 민주화운동 때 그 국군들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달라요. 경찰은 치안 업무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경찰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민간인들을 갖다 제압할 수 있는 네. 그런 훈련들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인은 그렇게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 일단은 그냥 쏴 이거죠. 뭐 사실은. 근데 이걸 왜? 근접 경호는 뭐 경호실에서 하겠지만 네네. 그런데 그 간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는 군인들이 한다는 건 저기가 사실 군인들이 있을 때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경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 청와대가 있던 자리도 예. 군인들이 삼선에서 일단 그러니까 최후. 예. 그리고 그 뒤에서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북한 뭐 옛날에 김신조 일당이 그렇죠, 올 때처럼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뭐 테러나 이런 걸 대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대테러 다닌 경찰들이 하는 거예요. 네. 야, 이걸 왜 저렇게 하는지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번에 그 관절을 지키는 게 사실 군인이 아니라 한전이 지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니 세상에 예. 도둑질을 해가니까. 그러니까 한전이 지켜냈다 이런 아니 얘기도 무슨 있어요. 수의 계약을 한 그 관절을 갖다가 저 리모델링하는 업체가 네. 전기를 왜 도둑질하죠? 뭐 취미인가? 그러니까요. 할 게 나 진짜- 없어서 전기 도둑까지 생길 줄은 난 진짜 난 진짜 상상 그러니까 이제 못했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 이자는 진짜 주택의 리모델링 정도밖에 못 해본 업체일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혹시 21g 그 예. 네,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공공의 그 공간들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몰라서 그랬다는 것도 굉장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알면서도 빨리 하라니까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정도는 아무도 그렇게 범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있었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공사하는데 전기를 무단으로 저렇게 사용한다면은 그 누가 그걸 그러니까요. 그럼 전부 다 전기공사 업체 가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전봇대 올라가가지고 다 그 연결해가지고 그냥 그러다 쓰면 무단으로 되죠. 절취하면은 네. 한전에서 저거 고소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 한전에서 뭐 한전에 돈을 갚았다고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여기 이제 또 얼마면 돼? 예, 뭐 그러니까 얼마면 돼? 위약금으로 던지는 거야? 3배 예, 뭐 해서 49만 원어치 무단으로 쓰고 156만 원을 위약금을 물었대요. 아, 그거 근데 또 지네 돈으로 낼까? 그거는 위약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무단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그렇죠. 절도입니다. 그게 일단. 문제죠. 절도죠. 예. 일단 절도는 발생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는. 그다음에 물어준 거는 그거는 그 죄를 우리가 그 양형을 할 때 약간 참작 사유에 그렇지, 지나지 이렇게 않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기소를 해야지. 일단 범죄 행위는 일어난 그렇죠. 거예요. 일어난 거니까.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참 큰일을 했다. 이런 거 칭찬해 줘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않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도둑질하는 것들 잡아가지고 좀 돈 좀 채워서 국민들 그 전기세나 좀 전기료, 깎아줬으면 예, 전기료를 좀 전기료나. 깎아주면 그렇죠. 근데 여기 뭐 간단한 얘기지만 뭐 이미 좀 언론에도 많이 나왔긴 했지만 여기 변기가 2,100
관저에 2,100만 원. 2,156만 원짜리. 어떤 병기일까요? 그런 거 상상도 안 가는데. 옛날에 한때 그 박근혜 네. 씨가 그 당시에 그 인천에 어디 네. 가가지고 병기를 바꿔달라고. 병기를 자기가 방문을 하니까 병기를 바꿔달라. 예. 그래서 자기만 쓰는 병기로 네, 전용 했다고 병기. 전용 병기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요강 아닙니까? 전용 병기는? 그렇지 요강 예. 요강 옛날 말로 요강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참 희한한 사람이다. 네, 네. 뭐 그 우리가 변기 좀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소독 잘하면 그쵸, 되는 거지. 그쵸. 네. 변기까지 바꿔가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럴 수 있나 네. 이렇게 했잖아요. 거울도 갖고 다녔잖아요. 그거 외국 나갈 때 외국 나갈 때 호텔에.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요? 오, 진짜요? 제가 그때 그 스위스를 네. 내가 그때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독일에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네, 이제 네, 네. 우리가 이동을 하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이제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에서 그때 스위스를 대통령이 갔더라고요. 네, 네, 네. 가서 거기 호텔에 묵었는데 대사관에서 대사관에서 거울을 공수했다가 가고 나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대사관 갖다 줬구나 도로 이제. 대사관 창고에 쓸 일이 없으니까. 있다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했잖아요. 직접 가서 보셨구나. 그래서 야, 이 진짜구나 그게. 네. 저는 말로만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진영에서 음해하는 뜬소문 아니냐 이렇게 막 그 사람들끼리도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다. 실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그런데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예. 그거를 하는 백설공주도 아니고. 근데 거울을 놓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계속 볼 수 있게. 그것도 이쁜 각도에서 볼 수 있게. 사실은 그건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거울을 여러 개를 이제 그 썼고 이렇게 그 놓고. 이제 놓고 있었다는 거는 맞아요. 확실히 확인한 그래요? 거예요. 보통 그런 걸 놓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불 그러면 좀 이상해지는 건데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예. 아니, 근데 분신사바 이런 건가요? 네. 실제로 거울 놓고. 2,100만 원짜리 변기를 네. 저렇게 대놓고 우리는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제정신들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거 좀 쉬쉬하면서 몰래 몰라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데. 변기 최고급 야. 내가 인테리어를 갖다가 예. 그 뭐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우리 집 화장실을 좀 바꾼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변기 최고급이 얼마인가는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 150만 원만 해도 엄청난 아유, 변기가 그럼요. 있죠. 변기가 그저 기대로 2천 몇백만 원이 아니라 한 20몇만 원만 해도 그냥 그럼요. 일반적으로 변기 충분히 20몇만 원은 제일 좀 저렴한 그런 그런 겁니까? 정도입니다. 예, 요즘엔 뭐 좀 여기서 같이 가격이 두 분이 제가- 견적을 내고 계세요. 20몇만 원 조금 저렴한. 아, 근데 그렇습니까? 그 2,156만 원이라면 전 거의 금장을 한 그러니까요. 금으로 전부 다 도금을 했나요? 그러니까 보통 안 아파트 그러면- 뭐 30평 이런 거 인테리어 새로 공사하는 데가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가거든요. 크게 다 전체 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한 한다는 게- 20평짜리 전체 인테리어에 네.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흔히 우리가 보는 뭐 왜 일요일 하는 MBC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 보는 거 거기서 보면 그런 게 인테리어가 그렇게 가게 2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대단한 변기만 겁니다, 2천만 원, 2,150만 원. 사실. 예. 근데 사실 그 2천만 원 하니까 그 4천만 원짜리 또 남자가 있습니다. 예, 그거 그 이번에 그 출장 경비 내역 4,800만 원. 4,800만 원. 그거를 이제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그 뭐야 남이 2만 얼마짜리 밥 먹은 거 네,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갖다가 그 법인카드로 내줬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고발한 애가 먹은 거거든. 세 명의 밥을 내줬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그 지가 고발해가지고 나중에 그쪽 캠프에 들어간 애가 네,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A라는 네. 애. 그 걔가 먹은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걔가 먹은 거 빼고 나머지 걔는 당연히 법인카드로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나머지 두 개를 하면 78,000원도 아니에요. 예, 예.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죠. 5만 얼마짜리 예, 예. 그거 해가지고 야 이거 갖고 그냥 잡아놔야 된다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지랄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한동훈은 미국에 가서 어떤 놈이랑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 몰라요. 전혀 내용을 공개를 안 어? 하겠다고 했죠. 예. 그거를 공개를 거부를 하는데 왜 쟤는 수사를 안 해요? 그럼 지금 출장비는 일단 비행기 삭시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가서 뭐 숙식. 숙식비가 있을 거고. 네. 딱 그것만 공개하려고 한 겁니다. 그거를 네. 보면 알잖아요. 네. 근데 그 4,8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다가 또 3일인가는 놀았어.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쉬었어. 아무것도. 예. 그 3일의 키가 있는 거야. 3일 중에 거의 한 3천만 원을 쓴 거야.
변기를 샀나? 이거 재밌었어. 야, 재밌었어. 어렵네요. 야, 예. 한동훈도 변기를 사서. 그러니까 변기를 사서 거기다 애지중지 거울 앞에서 변기를 닦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뚜껑을 쓰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네. 예. 거울. 야. 맞습니다. 예. 꼭 그 특별한 변기에 앉아야지만 뚜껑을 쓸 수 그럴 있는. 수도 있죠. 야. 예. 그런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질환이. 예. 그럼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뭐. 근데 이게 거부한 이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그러니까 이게 뭔 어떤 이익이죠?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진짜. 그거 갖고 뭐 누구 뇌물 먹였다는 건가? 예. 아니 진짜 이게 뭐가 미국 국가의 법무부 차관보한테 뭐 준 예. 거야? 예. 그래서 국익을 챙긴 거야?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유라도 합당하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건 이유도 없고 그냥 말씀해 보세요. 이 정도 태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네가 뭘 하려고 그래? 예. 그 말씀해 보세요라는 말에는 니는 떠들어라. 그러니까요. 나는 대답 안 하겠다. 이 말 아니잖아. 이건 진짜 국민을 무시해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무시하는 건데 근데 오늘 우리 안 청장님 그 맞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론스타를 얘기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시간이 지금 다 엄청나게 지났는데. 어제 했기 때문에 아마 네. 어제 들은 어제 분들이 있을 방송을 또 거예요. 하셨어요. 네. 시사블로님이라고 그렇구나. 하고 하셔가지고 짧게 지금 뭐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그 론스타 재판이 지금 31일 그러니까 확정되는 그 결과가 31일 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31일 날짜로 그 중재재판소 익시드라 그러죠. 네네. 익시드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판결을 할 것이라고 네네. 법무부에서 알려줬더라고요. 네, 네. 오 진짜요? 예. 그래서 통보를 했겠죠 그쪽에서 그때까지 판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해놓은 거는 미국 연방법원에다가 그렇죠. 확인 소송을 해놨잖아요. 네. 확인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 론스타 돈으로 다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이드로 한 40%는 사이드에서 다른 돈으로 그렇죠. 들어왔더라. 다른 돈이었다. 예. 그럼 이거는 한벨기에 투자 협정상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무효사유지. 한국 정부를 속였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돈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네. 거를 우리가 이제 론스타 너 그러니까 확인해봐. 너 100% 다 넣은 거 맞아? 네.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이제 거기서 저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확고부동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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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시켜 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한국 정부를 속였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내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려고 소송을 해놨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위약금 소송이나.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렇게 하면서 다부처에다가 다부처 민원으로 해서 지금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할 때는 국가를 대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이 저지랄이니 진짜.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어쨌든 우리 전 국민들하고 언론이 나서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법무부가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법무부에다가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네. 그동안 당신들 로펌에다 뭐 500억이나 주면서도 이 대응을 못했던 거를 그렇죠. 우리 시민이 일개 시민이 일국의 시민이 일국의 시민이. 일국의 시민이 일국의 시민이 네. 이렇게 해놨으니 네. 이걸 계속 법무부가 이걸로 대응해라 네, 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민원으로 또 그것도 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접수시키면 그걸 가지고 그 익시드 그런 국제중재재판소에다가 이걸 근거로 돈을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렇죠. 익시드에서 판결이 난다고 쳐도 네, 네. 그걸 근거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안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 중재재판소 저거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하라는 사항이지. 그렇죠. 우리 정부는 우리 법에 의해 가지고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걸 근거로 해서 안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난은 론스타한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런 근거를 우리가 정말 묘수를 지금 내놓은 건데 네, 네. 언론이 지금 나오지를 않나요? 지금 그리고 이런. 만약에 우리가 그 지금 아까 김평론가께서 물어왔던 그 저거대로 우리가 이기잖아요. 확인 소송에서 론스타가 6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돈은 40%는 딴 사이드로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숨어 있는 게 불법 자금이고 네.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 자금이고 이런 게 론스타 돈이 아니더라. 그럼 그걸 밝혀줬으면 이 불법으로 우리한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취해갔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놔라. 환수를 할 수가 너가 있죠. 그렇죠. 먹어간 거. 원인 무효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4조 5천억인가 먹었죠. 네. 그 먹은 것도 내놔라. 그렇지.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한국은행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한국은행 그 외환은행 주인이었던 사람이 한국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었어요. 네, 네, 네. 그 수출입은행은 그거를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생기는 네, 거죠. 네, 네. 너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거기서 생겨간 불법적으로 너 이익을 취해갔으니까 그걸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소송. 굉장히 이거 중요하네요. 둘을 합하면 10조예요. 10조. 여러분 10조면은 그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씩 나눠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10조에 달하는 돈을 갖다가 추경호는 그냥 론스타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론스타에 근무를 하고 싶으니까. 아닙니까? 네. 지금 거기서 제 구직 활동하고 있어요. 추경호는. 한덕수 총리도 예전에 거기 변호사 그쪽에 있지 않았나요? 그럼요. 그쪽으로. 예. 그 론스타를 변호했던 데 네. 가가지고 실제로 그 국제 그 중재재판소에 가가지고 어떤 증언을 했는지 그거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를 대표해서 가서 증언을 했는데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야 한동훈하고 다 이게 비슷해. 지들이 뭔가 불리한 짓을 했으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 법무부, 예.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네, 네. 외교부, 국세청, 예.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 예. 여기에다가 다부처를 지정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를 네, 네. 하기 준비해서 아마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 초가 됐든 예, 예. 하여튼 접근하기 전에 지금 네. 일단 제기를 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예. 이거를 우리 정부가 안 나서면은 이게 매국 행위를 매국이죠. 한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런 매국행위는 국가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자들에게 배임 혐의를 갖다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지금 뭐 이 정부에서는 안 묻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묻게 해야죠. 묻고요. 진짜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추경호 5조 7천억을 네 돈으로 토해낼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동훈은 막말로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 소송이 있잖아요. 이거 다 질려 그래.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질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윤석열을 지금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피소된 거를 자기가 진짜 이해 충돌이에요. 이거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요. 내가 그 이해 충돌 어쩌고 하면서 저 국회 나가지고 씨부리던데 완전히 이 이해 충돌의 가장 압도적인 이해 충돌 사례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문제가 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그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풀어줘도 배임이고 안 풀어주면은 배신이고 배신이냐 배임이냐. 영화인데 그뭐 포스터 딱 배신이냐 네. 배반이냐 딱.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답답했는데 끝날 때까지도 뭔가 답답합니다. 솔직히 네. 왜냐하면 계속 뭔가 사건이 터지고 풀리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 답답한 마음 속에서도 그래도 안홍구 청장님이 한 줄기 그 희망처럼 그렇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싸워주시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조금은 마음이 좀 그나마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좀 보통 다른 채널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팟빵에서 하는 대한뉴스 보면은 팬들을 이제 대갈촉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우리 안홍구 청장님 이 채널에 혹시 성수대로에서는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용어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안홍구 청장님 우리 안홍구 TV의 그 팬들을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안홍구를 구하라.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예. 별로군요. 자 여기로 끝나도 저를 일단 구해야 합니다. 빨리 나를 구해줘. 지금 나를 구해야 합니다. 아까 변기에서 그만뒀으면 얼마나 좋았어. 마무리 지으라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해야지 나도. 마무리 지으라는데 어떡합니까 제작진에서. 차라리 시몬스족이면 몰라. 네, 시몬스족. 아 시몬스족. 네. 요거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도 한번 그렇죠. 받아보죠. 아니 우리는 예. 전부 다 대갈들만 모여 있으니까 대갈통으로 하는 거는 아니 우리가 대갈통 여러분 이렇게 불러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대갈통 여러분. 우리가 대갈통이지만 그러니까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고요. 예. 이렇게라도 조금은 마음을 좀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마무리 멘트 한 마디씩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이번에 확실히 느꼈지만 안홍구 청장님이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그 솔직히 자신의 컨텐츠도 없고 뭐 정말 어디서 왔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안홍구 청장님 같은 분이 영향력을 가지게끔 지금 안홍구 TV를 3만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지금 당장 3만. 라이트 나. 예.
옆에서 청장님 그 리액션 나는 right now, right now. 귀여우시다니까. 네, 야, 그래요? 올리브영에서 탐날만해. 피부가 뭐 40대 피부, 꿀 피부니까. 청장님 또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번에 오늘 아까 시작할 때 그 더 탐사 예.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 더 탐사 사태는 이게 그냥 간단한 사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앞으로 이 진보 이 유튜브나 진보 언론 쪽에 이게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네. 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진보 언론 모두가 다 자기 일처럼 한 마음으로 같이 대응을 할 때 힘이 배가가 되니까 아 진짜 그거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구 뭐죠? 또 거기 깨시민 깨시민 대구 깨시민 뉴스인가 그 거기도 지금 재판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치러야 돼요. 거기도 역시 작지만 강한 그런 네네. 대구의 소리 이 채널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지금 같이 연대해서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네. 예.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진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앞으로 사실 이 사람들이 수사만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비전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수사라는 게 과거를 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공안 정국 내지는 이 수사 정국으로 가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한 쌍팔년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이제 우리 이때는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 난국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일이 저건 다른 언론사에서 그냥 있는 일이야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같은 내한테 이게 닥쳤다 생각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그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얘기한다면은 대갈통 여러분 아니요 청장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봐서 대갈통 여러분 더 탐사를 구하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8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